수강생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공통적으로 마케팅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냥 마케팅이 뭐가 있다 이렇게만. 마케팅은 홍보예요. 아. 마케팅은 그냥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똑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케팅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안녕하세요. 마케팅 학교의 박성주 마케터입니다. 제가 교육 영상으로는 사실 많이 찾아뵀었는데 오늘 마케팅 구루에 처음 출연을 하게 됐고 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케팅 구루에 출연하신 분은 한 권으로 끝내는 인스타그램의 저자이시면서 그로스쿨의 대표이신 김나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케팅 학교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학교 구독자 여러분.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AMPM 마케팅학교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중에 한 명이고요. 그로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현업자로는 한 16년 정도 됐고 대표로는 3년 정도 된 신입 대표고요. 그로스쿨을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취업 준비생 혹은 마케터로 이직, 전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컨텐츠나 강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로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컨텐츠라고 하는 건 어떤 거를 좀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마케팅이 디지털 마케팅으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용어들이 나왔잖아요. 그쵸. 뭐 네네. 로아스, CPC, 네네네. CTR 막 이런 것들 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 그로스 마케팅 퍼널을 짜야 되는지 이런 것들 용어들이나 아니면은 뭐 전략 짜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는 용어들도 많고 아니면 단어의 개념이라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몰라가지고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마케팅 용어 사전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실제로 뭐 템플릿 같은 거 왜냐면 뭐 현업을 오래 하다 보면 템플릿 필요가 없는데 처음에 주니어분들은 이걸 어떻게 프레임을 잡아나가야 되지? 하는 것들을 너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봐도 이게 그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그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수강생들이 되게 보면서 어떤 후기들이 좀 인상에 많이 남으셨어요? 후기는 마케팅이 자기가 적성에 맞았는지 몰랐는데 이걸 듣고 나서 저는 이제 마케터로 뭐 전향을 하게 됐다 라든가 나 마케팅 평생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라든가 아니면 반대로 듣고 났더니 나는 마케팅보다 다른 업무가 맞겠다 그래서 감사하다 오히려 그렇게 적성을 찾아가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해보시고 본인은 네. 또 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게 오히려 회사 가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회사도 손해예요. 이 사람 그렇죠, 뽑아놨는데 그렇죠. 비용도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선행학습을 미리 시켜주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선행학습을. 네. 그러면은 이제 마케터들이 대표님이랑 같이 어떤 커리큘럼을 쫓아가면서 네. 예비 마케터들이나 혹은 네. 이제 주니어 마케터들이 쫓아가면서 이제 자신이 그 IT 쪽으로 이제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쪽에 관련해가지고 뭐 로드맵이라던가 네. 아니면 커리큘럼 이런 것들에 배우고 또 그걸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부분까지 다 해주시는 거죠. 네, 왜냐면 보통 VOD 보면은 네. 그냥 툴에 대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은 알려주는데 그래서 현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희는 그쵸. 그냥 아예 저희 시스템을 다 열어드리고 상품도 아예 이제 공개해가지고 이거 한번 판매해보자.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 같이 짜보고 시장조사 해보고 고객조사 인터뷰 같은 거 나가보고 네, 그렇게 해서 USP 도출해보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메타 광고 돌려볼까 아니면은 뭐 네이버 검색 광고를 돌려볼까 어떻게 믹스해볼까 이런 것들 같이 전략 짜고 실제로 광고 집행해보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데이터 보고 여기에서 지표가 좀 안 좋다 빨리 개선해야겠다 어떻게 개선하지 이런 것들 그런 그 사이클을 한번 돌려본다고 해야 되나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강의로는 차별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다른 데도 그렇죠. 많고 강의는 사실 많기도 네, 하고. 이미 유명한 사람분들, 유명한 분들이 다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경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왜냐면 실제로 해본 것들은 몸에 익혀져서 잊지 않더라고요.
왜 기타나 수영 그쵸, 같은 그쵸. 것들도 예, 내가 손으로 직접 해보고 내가 몸으로 배운 것들은 평생 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같이 해보는 아, 하고 이게 있어요. 이제 오셨어요. 저도 하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더 좋았을 것 이미 같은데. 너무 잘하시고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소개는 이 정도 하고 네.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면서 네네. 이제 대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일단 지금 교육자로서 대표님으로서 지금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현직 마케터에서 교육자로 좀 전향하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실까요? 제가 뭐 마음 먹고 나 교육을 해야겠다 막 누구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 서울시에서 이번에 취업 준비생들을 좀 마케터로 키워내고 싶은데 저희 이제 업체랑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현업만 해봤지 사실 뭐 이걸 갖고 알려줘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취업 준비생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커리큘럼 짜고 실제로 이제 해봤던 거를 녹이고 그리고 제가 말했던 대로 뭐 이론은 이미 배울 때가 너무 많고 이미 뭐 마케팅 학교 같이 훌륭한 유튜브 채널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럼 실제로 이거를 적용해보자 라는 점에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약간 되게 우연한 기회에 또 이런 맞아요. 교육자의 방향으로 또 쓸어버린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 의도한 대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살다 보면. 아, 그러면은 지금 해당 이런 교육을 통해서 네. 어떤 좀 성과를 내셨고 또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취업 준비생 네. 또는 아니면은 방향을 못 찾고 있는 주니어분들 또는 마케터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마케터가 될지 모르는 직장인분들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 수업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통해서 사실 마케터로 취업하거나 취직하는 게 가장 큰 성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과는 한 1년 정도 저희가 따져보니까 네. 수치로는 한 90% 이상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수강한 분들 중에 90% 이상 정도는 그 마케터 쪽 아니면 그냥 취업을 하셨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 기조는 좀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90% 이상. 네, 아, 1년밖에 그쵸, 안 한 것들이 어디. 그래도 사실 90%라는 게 뭐 저는 마케터니까 수치상으로 따지면 진짜 엄청나게 큰 데이터잖아요. 그쵸. 모수에서 90% 10명 중에 이상 9명이니까. 그렇죠. 그럼 대단하시다고 보이는데 혹시 뭔가 특별한 어떤 강의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표님이 봤을 때 우리 업체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시는 이 그로스쿨의 어떤 특별한 강점 뭐 그런 거 있을까요? 학생들이나 그 수강생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공통적으로 마케팅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냥 마케팅이 뭐가 있다 이렇게만. 마케팅은 홍보예요. 마케팅은 그냥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똑같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케팅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채널 믹스해가지고 그쵸, 성과를 내는 퍼포먼스 마케팅도 있고 실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뭔가 고객을 많이 모으는 뭔가 그로스 마케팅 같은 것들도 있고 앱 마케팅 또 다르고, 마케팅도 다르고. 네, 검색 광고 또 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처음에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어떤 부분부터 마케팅이 나눠져 있나? 약간 그 편견을 그냥 깨서 바로 이렇게. 네. 근데 저도 경영학과 나왔는데 이상하게 경영학과에서 그런 걸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현직자가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세세하게 알기는 저도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모르고 오니까 이거부터 먼저 심어주지 않으면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 시작할 때부터? 네. 시작할 때부터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커리큘럼이 그거에 맞춰 구성이 돼 있는데 네가 컨텐츠 마케터가 맞을지 퍼포먼스가 맞을지 한번 강의나 이런 실천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네. 되게 좋다. 왜냐하면 진짜 하다 보면 컨텐츠가 맞는 사람이 있고 퍼포먼스가 맞는 사람이 있고 데이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대표님이 이제 약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딱 동일선상에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네, 잘못이라고 하기가 그런데 마인드셋. 네, 마인드셋부터 시작합니다. 자, 요 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네, 군대 갔다 오셔서 알잖아요. 처음에 그 훈련소에서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잖아요. 다녀오신 것 같은데. 거의 다녀왔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이제 올해 뭐 못해도 3년 네네네네. 정도는 하셨으니까 이렇게 다년간 진행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 이제 천부적으로 마케터가 이런 어떤 사람의 특징이나 자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게 디지털 마케팅 하셔서 알겠지만 디지털 환경이 진짜 빨리 변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고객들도 변심이 정말 빠르고 대체제가 너무 많으니까 경쟁자도 계속 생겨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마케팅하기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니까 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해요. 아, 의지력이 강하다. 의지력이 되게 강해요. 아, 난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든 풀겠다.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 마케터로 잘 하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변화 적응력. 적응. 네. 아. 그냥 환경이 자꾸 변하고, 고객들은 3개월 전의 고객과 지금의 고객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변화가 되게 빠른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지치거나 이러지 않고 변화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케터로 좀 적합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학습하는 사람.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평생 갖고 가야 될 숙제인데, 이거는 뭐 마케터뿐만 아니라 개발자분도 그렇게 느끼실 건데, 아, 그렇죠. 네. 계속 뭔가 공부해야 될 게 나오고, 그리고 외국 자료도 좀 많이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개발자 있는데, 같으면은 네, 외국 근데 자료 마케터도 많이 보죠. 그렇더라고요. 아, 언제쯤 공부 그만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평생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의지가 좀 강하고 추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아, 의지가 강하고 변화 적응력이 좀 빠르고 그리고 계속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럼 본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로 예를 들면 네. 저는 뭐 의지력은 좀 있는 편인데 네. 뭐 적응도 뭐 나쁘지 않게 하는데 학습을 싫어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도 좀 좋은 마케터가 될 수 있을까요? 학습을 당연히 주입하는 건 당연히 싫어요. 아, 누군가 알려주거나 네네. 하는 건 당연히 싫은데 내가 업무에서 필요해서 내가 찾아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스터디를 이뤄가지고 한다던가 우리 뭐 같은 책을 읽고 뭔가 토의를 해볼까 이런 학습은 또 좋아하실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강의 듣듯이 아, 막 그런 만져가지고 걸, 막 뭐 네.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네. 자발적으로 배우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막 네. 누가 알려주면 사실 그거는 제 기억에 남지도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초중고 때 배웠던 그 암기식으로 했던 거 뭐 일부 구구단 정도는 기억에 남겠지만 그렇죠. 네네. 네, 엄청난 것들은 기억이 잘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때 외우고 시험 끝나면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쵸. 네네네. 내가 진짜 궁금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누군가랑 같이 토의나 스터디를 통해 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잘 안 잊혀지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것들이 아마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를 뽑으셨지만 그 중에 일부가 조금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네. 마케터로서 뭐 살아가거나 잘하는 마케터가 되는 게 크게 문제는. 그렇죠. 방법론을 다르게 하면 되니까. 너무 그거야. 뭐 꼭 걱정하지 다니셔야겠다.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꼭 다니셔야겠어요. 와주세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일단 저희가 지금 대표님은 마케터를 어쨌든 양성을 하고 마케터들이 현업에 가서 더 적응을 잘하고 뭐 퍼포먼스든지 브랜딩이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럼 대표님이 정의하시기에 마케터는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케터는 네. 그 업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네. 사람. 약간 미니 CEO 같이 활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미니 CEO. 네, 그래서 막 그 마케터분들이 나는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아니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왜 어제랑 오늘의 일이 다른 거야? 막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내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다양하게 찾으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오늘은 당연히 검색 광고도 막 해봤다가 그쵸, 또 네. 내일은 메타 광고도 돌려봤다가 오늘은 프로모션도 전략 기획을 해봤다가 이벤트도 막 짜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 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문제 방법론들이 너무 다양해서 벌어지는 잡부가 된다. 그렇게 그런 네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터라는 게 그냥 단순히 돈을 받고 어떤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회사가 지금 목도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맞아요.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을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대표님께서. 맞아요. 되게 쉽지 않은 쉽지 일이죠. 않죠. 네. 왜냐하면 회사의 눈치도 봐야 되는데 고객들의 눈치도 봐야 돼요. 고객이 양쪽에 있어요. 저희 고민이랑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광고주도 계시고 네. 저희 제품을 팔아야 할 소비자를 봐야 되니까 네. 나는 왜 그 수업 만들었지? 그로스쿨? 아니 이게 대행사뿐만 아니라 인하우스도 똑같아요. 대표들이나 아니면 개발자나 디자이너 눈치도 봐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고객들 눈치도 봐야 그쵸. 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봤을 때 뭐 아까도 되게 네. 잘 정리는 해주셨지만 유능한 마케터라고 본인이 좀 기억나거나 어떤 저 사람 어떤 뭐 일정 일이었다던가 네. 어떤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마케터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계속 그렇게 학습하려는 분들. 그래서 네.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 대표님이라든가 굉장히 박세용 대표님. 겸손하면서 어떤 젊은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든 배우려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좀 되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어린 분들 중에 좀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사수가 없다고 징징대는 사람과 사수가 없어도 뭔가 내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훨씬 빨리 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사수가 없는 환경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 사수가 없을걸요? 있다 한들 그 사수분들 너무 바빠요. 그분들이 더 바빠요. 왜냐하면 맞아요. 현업자라서 수많은 전화와 네. 메일과 바로 실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뭘 물어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옆에서 눈치로 잘 배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곧 이제 기업이 원하고 같이 하고 맞아요. 싶어 하는 그런. 너무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너무 같이 하고 싶어요. 나도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래 이제 그로스쿨의 대표님이니까 이제 앞으로 뭐 대표님과 같이 할 뭐 미래 마케터 혹은 현재 지금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 마케터들에게 좋은 마케터가 되려면 이래야 한다. 혹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마케터 준비하실 때 너무 막 그 CPC, CTR, 뭐 로아스 이런 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강생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다 보면은 뭔가 소재 만들고 당연히 성과가 나면 좋죠. 근데 그 성과가 나오면 좋지만 찾아가는 과정이 더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소재가 괜찮은지, 아니면은 우리가 타겟 고객이 원래 우리는 20대로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 타겟들은 오히려 그보다 높은 30대 분들이야 라고 이런 찾아가는 과정들이 더 의미가 있는데 네, 마지막 데이터에만 매몰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데이터로만. 내가 뭔가 클릭률이 안 나와가지고 나는 별로야. 나는 CPC를 너무 500원 이상 만들어가지고 나는 별로인 마케터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문제 아까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 받는가. 이런 마케터 분들이 저는 훨씬 더 같이 일하고 싶거든요.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 네, 왜냐면 세상에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마케팅은. 네, 마케팅은 내가 맞는 업종마다, 내가 맞는 제품마다 해결책이 달라져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렇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전 너무 같이 일하고 싶더라고요. 앞으로 되실 분들이나 혹은 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새겨들어요. 방법을 찾아가라. 방법을 찾아주세요. 같이 찾아주시면 더 좋고.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대표님 관련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네. 이제 현재 교육자이시면서 또 네. 전문가이시니까 마케팅 관련해서 광고주 분들이나 혹은 이제 마케터 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네네. 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어떻게 하는 그런 궁금한 부분들을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지금은 거의 뭐 영상이 주가 되는 그런 광고 시장도 그렇고 매체들이 대부분 네. 그렇게 바뀌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텍스트가 네. 혹은 이미지가 아직도 유효한 광고 매체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을 보고 나서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인스타든 틱톡이든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이미지나 텍스트는 일단은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네. 만약에 자사의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에 비해서 차별화가 좀 안 되어 있다. 혹은 뭔가 좀 특색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상세 페이지라던가 그런 분들의 네이밍을 보면 거의 네이밍 고민을 별로 안 하신다거나 상세 페이지도 여기서 좀 복붙하고 저기서 복붙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되게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해서 차별화가 절대 안 되는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고, 그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마케팅을 못해서 사람이 없다. 우리가 광고를 못한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아시겠지만 제품이나 그 내부의 컨디션, 내부의 조건들이 더 내부의 문제인 컨디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네, 광고주분들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제가 그래서 많이 만나다 보면 이거 음.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혹시 고객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고쳐보신 적은 있냐 하면 잘 없어요. 그쵸. 네, 잘 없어요. 그리고 쿠폰이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 기획해 보신 적 있냐? 그러면 쿠폰도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그냥 우리만의 뭔가 네이밍을 담아서 뭐 친구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쿠폰. 예를 들면 그런 이름이라도 네. 지어준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가입시 그냥 줍니다. 가입시 쿠폰. 네네네. 웰컴 쿠폰도 아니에요. 가입시 쿠폰. 음. 네. 이름도 그냥 적립금.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우리 브랜드가 조금이라도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내부의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하시고 광고로 하려고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다 망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광고는 만능이 아니에요. 네. 이게 광고도 제품과 이제 광고가 다 이게 조건이 핏이 딱 맞으면 네. 이게 시너지가 확 터지는 건데 그쵸. 네. 그게 아니고 내부는 괜찮은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하기에. 근데 외부에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대부분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마인드셋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주니어가 들을 게 아니라 대표님들이 좀 오셔가지고 네. 혼나는 건 아닌데 디지털 마케팅 환경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은 마케터분들이랑 소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사실 현업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모든 광고주들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약간 다 맡겨놓고 이제 그냥 이제 성과가 개선이 안 된다라던가 혹은 뭐 이런 문제가 왜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가. 근데 이제 건의를 드리지만 사실 이제 고쳐지지가 네,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개 중에 간혹. 약간 제비가 박씨물고 오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로또도 아니고. 네, 그래서 조금 답답해서 네. 친하신 분들한테는 같이 말씀드리곤 하는데 저랑 안 친하면은 괜히 그런 말 드려서 들으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서로 네, 그래서 저도 문제니까. 그냥 네. 그렇죠. 네, 마케팅이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네, 그런 거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좀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보통 네네. 어떤 제품을 출시를 할 네네네. 때 이 제품은 뭐 특정 성별 그리고 특정 나이대에 뭐 특정 소구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팔릴 거다라고 그쵸.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좀 좋은 말로 하면 페르소나라고 그쵸, 말을 그쵸. 하잖아요. 그렇게 페르소나를 상정하고 하는 마케팅이 뭐 정말 효율적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페르소나를 잘 설정하진 않아요. 저희가 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주니어 마케터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방법은 JTBD라고 잡스 투 비던이라고 네. 할 일 이론이에요. 고객들은 예를 들어 뭐 노트북을 구매할 때 노트북을 진짜 너무 사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그걸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하면서 뭔가 업무를 보고 싶다던가 강의할 때 필기를 요거 노트북으로 하고 싶다던가 강사의 음성을 녹음을 하면서 내가 뭔가 옆에 메모를 하고 싶다던가 네네네. 요런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컨텐츠에서도 그걸 담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 노트북을 구매하기까지의 얘가 겪는 고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걸 이용해서 볼 수 있는 편익, 효용 이런 것들, 가치들을 담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페르소나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페르소나는 말씀하신 대로 연령, 아니면 사는 곳, 그쵸.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사실 뭐 아이폰 쓰는 50대와 아이폰 쓰는 10대가 그 마인드가 되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나는 조금 더 힙해 보이고 싶고 나는 조금 더 이제 좀 트렌디한 사람이고 싶은 그 가치 때문에 아이폰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기능상의 문제보다는. 그렇죠. 네, 삼성과 뭐 아이폰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편익, 효용 얘가 알지 못하는 고객의 속마음을 좀 꿰뚫어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마케팅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럼 이게 그냥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네. 거의 아까는 노트북으로 예를 드셨지만 네. 노트북처럼 뭔가 뭐 이동하면서 쓸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캐치한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도 그렇게 꾸미고 컨텐츠도 그렇게 내보내야 되고 광고 소재도 그거에 맞춰서 내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페르소나가 꼭 뭐 아주 효율적이다라고 그쵸. 말할 수는 없다. 저희가 왜냐면 그로스쿨에 처음에 마케팅 교육 페르소나를 그렇게 취준생으로 한정해가지고 24살의 여자 예를 들면은 그리고 네네. 뭐 28살의 남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갓 졸업
또는 4학년 이렇게 쭉 잡았거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듣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했어요. 네, 저희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겪어보시고. 네, 그래서 이것은 페르소나는 그거 할 땐 좋은 것 같아요. 그 문구를 만들 때, 그 말투를 뭔가 만들 때는 조금 좋더라고요. 카피라이트 같은 거. 네, 카피라이팅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데 그 외에 실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니까 여긴 너무 단편적이다. 페르소나를 이용하기엔 너무 단편적이어서 이 사람들의 구매 맥락을 좀 따져보자. 구매 맥락을. 네. 구매 여정, 구매 맥락, 구매하는 이유, 이 속마음, 말해주지 않는 속마음을 좀 따져보자 라는 걸로 가게 됐어요, 저희는. 네. 되게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게 되네요. 이래서 그로스쿨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래서 또 다른 네.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컨텐츠가 이제 네네네. 계속 이제 대표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사실 뭐 저도 현업 마케터지만 네.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게 컨텐츠를 기획할 때 좀 대표님이 보셨을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그리고 또 뭐 같이 이어서 가서 브랜딩이 되는 컨텐츠가 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잖아요. 네네네.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떤 사람으로 알리고 싶은지가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브랜딩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름을 어떻게 정해가지고 어떻게 알려야 될지, 어떤 제품으로 각인되고 싶은지가 궁금한 건데 그쵸. 보통. 예. 그래서 브랜딩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가 뭔가 제품을 가져올 때부터 브랜딩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서비스가 생겨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브랜딩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제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부터 대표님들이나 거기 안에 있는 내부 사람들이 끊임없이 컨텐츠를 내보내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브랜딩을 이미 나온 다음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의견도 받아보잖아요. 여러분 신제품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할 때 뭐 고객들 의견 청취할 때도 그런 거부터 다 마케팅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뭐 마케팅, 뭐 브랜딩이 되는 컨텐츠다 하면은 단순히 그냥 광고 또는 아니면 뭔가 내가 뉴스레터나 뭔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야 브랜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보여지는 것들, 우리를 둘러싼 내부 직원 또는 우리랑 관련된 고객사들, 심지어 제휴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무슨 특정 시점부터 내가 네. 브랜딩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 마음을 먹은 그 네, 순간부터 맞아요. 제품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 네. 브랜딩은 시작되고 있다. 우린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브랜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손발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막 그런 질문을 갖고 오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요. 혼자 이제 뭐 수제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직 제품은 안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고 저한테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길래 그럼 지금 자리 알아보고 있지 않냐고 수제청 만들 자리 같은 거 공장 같은 거 그런 거부터 스토리에 올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고 그런 것부터 이제 그런 뭐 수제청을 최근에 구매했던 고객들 팔로워들 찾아가라고 팔로우뿐만 아니라 해시태그로 할 수 있잖아요. 수제청, 그렇죠, 뭐 그렇죠. 답례품 이런 것들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한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인스타그램에 다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의 구매 행태라던가 평소에 어떤 생활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다 브랜딩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셔라. 이렇게. 네. 저 되게 많이 크게 또 하나 배우거든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브랜딩이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네네. 물론 뭐 보여지는 게 다 그렇긴 네, 하지만은 그쵸. 어떤 컨텐츠를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그 내부에 있는 직원이라면 또는 대표라면은 저는 맨날 일기를 쓰라고 해요. 일기를? SNS에 일기를 쓰라고 해요. SNS에? 네.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네. 이 제품이나 아니면 이 서비스나 아니면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그냥 어쨌든 회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쓰면은 저는 그것들이 뭐야 다 브랜드가 되는 컨텐츠라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대표님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마케터 분들은 현업이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다만 만약에 광고 소재를 만들었을 때 그 광고 소재 만들기까지 그 뒷단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고객 조사 어떻게 했는지, 시장 조사 어떻게 했는지, 내가 컨텐츠를 만들 때 어떤 USP를 여기에 담으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딘가에 남기세요.
네, 블로그에 남기든 아니면은 SNS, 인스타에 짧게라도 남기든 하는 게 다 브랜딩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품을 둘러싼 스토리가 더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제품 뒤에 있는 자체보다 그 스토리들을 백그라운드 스토리들을 많이 깔아놓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강력한 그 힘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거 하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없죠. 네. 왜냐면 현생에 치여서 바쁜데 이런 걸 해놓으면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따라하기가 되게 힘들. 우리의 고유의 이야기라서 그렇죠. 이걸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네. 뭐 좀 예민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여주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대부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쵸. 사실 저도 이제 뭐 타 경쟁 업체 거를 많이 보고 또 배우기도 하고 모방도 하고 하는데 네. 참 그렇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아직까지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트렌드랑은 상관은 없지만 이게 무기가 될 수 있으니 무기가 될수 대표들한테 있으니. 시키세요. 광고주분들한테 대표님들이 하셔야 되네. 광고주분들한테 대표님 이런 거 하셔야 음. 된다. 제가 광고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브랜딩은 대표님 자식이지 않냐. 그쵸. 예. 대표님이 자식에 대한 애정을 갖고 글을 쓰셔야 된다.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전화해야겠다. 아니 이게 되게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면 어. 다른 경쟁사는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쵸. 이건 우리 이야기니까. 맞아요. 오망할 수도 없고. 되게 좋다. 저도 이제 써먹으려고요. 네. 어디 가서 이제 성주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네네네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죠.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컨텐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또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요즘에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네네. 사실 옛날에는 텍스트 광고가 진행되다가 그쵸. 텍스트가 이미지와 만나고 요즘에는 맞아요. 이미지들이 모여서 이제 영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거의 뭐 영상이 주가 되는 그런 광고 시장도 그렇고 매체들이 대부분 네. 그렇게 바뀌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영상 매체가 아주 압도적인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텍스트가 네. 혹은 이미지가 아직도 유효한 광고 매체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하철 타거나 대중교통을 하면서 항상 사람들이 뭘 보고 있나 휴대폰을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봐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궁금하거든요. 그쵸, 네. 어떤 앱들이 깔려 있냐 그런 것들.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여자분들이 주식 앱을 많이 키시더라고요. 주식에. 진짜로. 그쵸, 네. 네. 근데 올해는 보면은 쇼츠, 쇼츠, 틱톡. 틱톡. 릴스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그래서 영상의 그 힘은 실감을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그 영상이나 그 영상을 보고 나서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검색을 합니다. 네, 영상을 네네네. 보고 나서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인스타든 틱톡이든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이미지나 텍스트는 이제 바로 전환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바로 액션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텍스트 광고는 아직도 저희도 하고 있는데 결국 저희의 광고를 메타에서 보시든 아니면 SNS에서 보시든 그 다음에 하는 행위는 네이버에서 검색한 다음에 그 텍스트 광고에 검색 광고 에세이 보고 들어와가지고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최종 경로가. 결국에는 네. 에세이를 통해서. 네, 그리고 블로그들을 보고 이 텍스트들을 보고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리고 아마 평생 왜냐면 텍스트라는 게 나왔던 게 그 인류가 그쵸. 글자를 발명한 그 몇천 년 전이겠어요. 근데 네네네. 그때부터도 책은 안 없어졌고 디지털화 됐다 하더라도 텍스트라는 건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형태가 짧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길어질 수도 있고 블로그의 형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미지와 그 텍스트는 주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영상은 치명적 단점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그쵸. 맞아요. 안 그러면 중간에 내용을 날리면 여기 무슨 내용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텍스트는 중간중간 내가 보고 싶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장점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없어질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트렌드가 맞아요. 이제 가장 좋은 거다라고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오해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옛날의 거가 다 그냥 안 좋다라고 맞아요, 무시를 맞아요. 하면서 우리 영상 광고를 할까? 무조건 해야 되지 네.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네.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물론 해서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좋죠. 이게 해서 잘 될 거란 보장도 없거니와 맞아요. 이 앞에 있는 과정들은 사실 다 성공 사례들이 있으면서 이게 이 영상 쪽으로 넘어간 건데 그렇죠. 어떤 대표님들께서는 그냥 아니야 우리는 뭐 에세이도 필요 없고 뭐 DA도 필요 없고 야 무조건 인스타 가자 뭐 쇼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만났던 한 업체 대표님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스타 해야 된다. 그래서 왜 인스타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요? 아, 우리 고객들이 인스타에 몰려 있을 거다. 같다예요. 같다. 그래서 그러면 고객 인터뷰를 해보자. 고객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인터뷰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질문지 만들어서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온 결과는 거기가 뭐냐면 그 임당 식단이었어. 임산부들 왜 당뇨가 많이 맞아요. 걸리니까 네네네. 임당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해주는 업체였는데 어디가 제일 괜찮은 매체였을 것 같아요? 저는 SA 맘카페였어요. 맘카페. 네, 그쵸. 맘카페였어요. 맘카페. 그리고 그 엄마들 사이에서 임당 쪽으로 유명한 블로거가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다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제일 위험한 게 트렌드를 무작정 쫓아가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이 중요한 거 알죠. 근데 영상을 보는 반대급부도 있어요. 요즘 웹소설도 많이 보시고, 그쵸. 네, 텍스트 형태로 된 것도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네네네. 반대급부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 타겟 고객과 제품이 어디에서 통할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트렌드 쫓아가는 거. 절대 안 돼요. 그쵸, 그러다가 망하더라고요. 그러다 망한답니다. 그러다가 네. 큰일 나십니다. 돈 네네네. 썼는데 효과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되게 마케터들도 마케터지만 이런 얘기는 사실 대표님들이 조금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대표님들 제발. 저도 대표를 알잖아요. 네. 이게 저희는 런웨이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많이 모아놓지 못해요. 예를 들어 런웨이라는 게 3달 정도 버틸 만한 금액이 통장에 있다던가 이런 네네네네. 거거든요. 근데 다 비슷할 거예요. 우리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네. 예, 소중하게 이 돈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케터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광고주들이 무슨 마르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예산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한 이 다른 매체를 써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만약에 그게 안 먹히면 결국 샘물은 마르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항상 안타깝고 또 죄송하고 내가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해 볼 걸 약간 이런 생각들도 아마 수많은 마케터들이 할 거예요.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광고주들 고집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제가 자기 알죠. 사업을 하신다는 게 이게 어지간한 고집으로는 되는 그렇죠. 게 할 수 아니어가지고.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맞아요. 문제가 좀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분위기를 환기해서 다른 문제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마케팅 필드에서 또는 이제 뭐 아니면 현업에서 뭐 오래 하셨으니까 마케터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을까요? 그 제일 많이 보셨을 건데 이 매체가 저물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가야 된다더라. 이 매체로 가야 된다. 지금 메타가 안 좋으니까 우리 바로 틱톡이나 다른 걸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뭔가 그 하나의 단편적 현상만 보고 쫓아가는 거. 아까 트렌드 쫓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러네요. 마케터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SA? 야, SA가 언제적 SA야. 그쵸. 한물 갔어. 그런 것들. 지금 동영상관이면 안 돼. 이런 것들. 네. 근데 저는 마케터분들도 이러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럼 고객 조사 해보셨냐? 경쟁사 조사 해보셨냐? 아니면 시장 조사 해보셨냐? 그러면 그 부분들은 대부분 해봤대요. 검색으로. 굉장히 단편적으로 해본 거예요. 어디 뉴스에서 요즘 이제 메타 주가 떨어졌다. 뭐 이제 끝났다. 이런 것들만 보고 우리 이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러시는데 아직 한국 환경에서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에서 중간중간 스토리나 릴스 많이 보시거든요. 릴스 많이 보시죠. 네. 그런데 자연스럽게 컨텐츠 녹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무시하시고 이런 것들 마케터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뭐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신입이나 뭐 다 마찬가지인 건데 GA나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 중간중간 사실 매출과 데이터는요 완전히 후행적 지표인 것 같아요. 모든 앞단의 행동들이 하고 나왔을 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데이터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매출이잖아요. 결과값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앞단에 분명히 행동들 유입이 얼마나 되는지 노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우리 소재가 클릭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것만 보고 전환이 얼마나 됐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뜯어고쳐야 된다. 결론이 이상하게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하시는 실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고쳐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좀 본인 성격이라 그래야 되는 건가? 네. 근데 이건 하다 보면 고쳐지긴 해요. 네. 많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많이 네. 주변의 마케터분들과 얘기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아니면은 저희 수업을 들으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든 네. 내가 맡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고객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귀가 열려 있으면 많이 고쳐져요. 근데 고집이 세시고 나는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마케터분들은 사실 애초에 마케팅을 하면 안 됐었는데 그쵸. 예, 그런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마케터는 기본적으로 일단 귀도 좀 열려 있어야 맞아요. 되고, 나 주변에 배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좀 받아들이고 그걸 그쵸. 녹여내야 되는데, 그냥 딱 요거만 해서 요렇게만 보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시야가 좀 좁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그쵸. 분들은 좀 마케팅보다는 약간 페이퍼 작업을 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게 맞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럴 수 있다. 항상 그럴 고민하고 수 있습니다. 있다. 네네. 네.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그죠. 여기에 AMP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마케터는 어쨌든 네.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네.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케터가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소비자한테 가까워야 될까요? 아니면은 마케터는 대표님 혹은 광고주한테 가까워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까운 건 소비자한테 가까워야 되고요. 가까운 건. 네. 포장을 하는 건 네. 광고주들의 입맛에 맞게 포장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다 너무 어려운데. 어떤 거냐면 네. 저희가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맡았을 때 고객 조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네. 이 고객들도 자기 속마음은 잘 몰라요. 근데 네. 그래서 고객 조사를 할 때 우리 제품 어떻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이 제품이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검색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저희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길목에 깔아두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소비자랑 가까워야 되는 거는 우리 제품을 언제 쓰고 싶은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랑 만약에 우리 제품이 없다고 치고 네. 이거의 대체제들 쓸 때 어떤 때 쓰는지를 물어본다거나. 어떤 데 쓰는지. 예. 네네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게 마케터의 역할이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쵸. 근데 광고주들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객들한테 조사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대표님의 그 방법에 좀 더 가깝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목표를 빨리 더 생각보다 빠르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까운 거는 마음은 소비자한테. 귀는 이제 말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마음은 이제 소비자랑 더 가까워야 되는 훨씬 거네요. 이 가까운데. 사람들이 무슨 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쵸. 이제 이 내용을 잘 포장해서 그쵸. 대표님들이 듣기 좋게끔. 무슨 이렇게 어려운 직업이 다 있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중요하다고 네. 하는데 제가 마케터가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이게 참 그런 어떤 뭐 시장 조사를 할 때도 네. 그렇고 이 시장 조사 결과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다음 단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달이 진짜 중요하죠. 전달이 참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그쵸. 대표나 네. 광고주들은. 이게 얼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용을 절감 이렇게는 듣고 싶지만 그거를 가기 위해서 한 요 정도의 컨텐츠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컨텐츠를 네. 전달하거나 이제 뭔가 만들 때는 소비자한테 가깝고 네. 뭐 말은 이제 대표님한테 잘해야 된다. 네. 이게 힘든 직업입니다. 힘든 힘드네. 직업인데 너무 재미기는 있죠. 네, 재미는 있어요. 되게 눈물 닦는 힘들어하시지만 재미도 있고 이렇게 혹시 차세대에 어떻게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이제 저기 벌써 낌새가 보인다 대표님의 촉 약간 그런 데 있을까요? 미디어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매체는 파편화되긴 할 건데 어쨌든 이 와중에서 지금 조금 뜨는 업체는 주니어 마케터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주니어 마케터들이 좀 흔히 하는 실수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럼 또 다른 얘기 한번 또 해볼게요. 네. 이게 사실 그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포장이 되는 걸 수도 그쵸, 있고 그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벤트나 프로모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가격은 사실 정말 엄청나게 큰 무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 보여줬던 소비자 뭐 소비 가격이 얼마인데 할인을 얼마 한다던가. 네. 근데 이 할인이 항상 효과적인 건가요? 저는
초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초기에는. 쿠팡 같은 경우가 네네. 지금은 그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쿠팡에서 구매를 하는데 그렇죠. 네. 처음에는 그 제일 머리를 영리하게 쓴 게 사실 총 가격을 한 것보다 더 영리한 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뭐였을까요? 네. 뭐 예를 들어 화장품이 500ml에 얼마다 이거보다 거기 괄호 안에 10ml당 몇 원. 이게 사람의 행동과 심리를 엄청 건드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괜히 200ml 살 걸 500ml 사게 돼요.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오, 네. 확 이해됐어요. 네, 저 네네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그 단순히 최종 가격으로 딱 얼마 하는 것보다 네.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식으로. 조금 단가가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 네. 이렇게 약간 사람의 심리를 건드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네네네. 그래서 뭐 굳이 빚금 긋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네네네. 네. 네. 그런 걸 해봤을 때 또는 몇 개를 구매하면 훨씬 더 몇 달을 쓸 수 있다. 이거 그쵸. 그러면 결국 가성비로 오면 우리가 더 괜찮다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그런 해주셔도 식으로. 좀 비틀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단순히 가격 할인이 아니라. 네, 그냥 이게 그냥 있는 가격에서 짝대기 긋고 네, 얼마 할인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소비자의 심리를 건드리는 네. 그런 식으로 할인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훨씬 있다. 더 효과적이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제품에 자꾸 이제 길들여지게 되면은 음. 그 다음부터는 사실 가격을 조금 원래대로 좀 괜찮게 받아도 그렇죠. 네, 구매를 하게 돼요. 네. 이제 길 들었으니까. 길들이는 게 중요. 우리 충성 네. 고객이 되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이거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마케터들이 네네. 가격을 항상 산정하는데 맞아요. 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쵸. 이게 이 가격이라는 배송비도 게 있고. 그쵸. 정해져 버리면 이게 광고비도 사실 따지고 맞아요. 보면 이 가격 안에 포함돼 있는데 광고비가 올라가면 결국 이윤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가격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굳이 할인을 그렇게 할 거면은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몇 퍼센트 할인, 얼마 맞아요, 할인 맞아요. 이거보다는 대표님께서 좀 말씀하신 비틀어준다던가 것처럼. 아니면은 뭐 뷰티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본품이 있으면 다른 제품에 약간 10ml 뭐 이런 걸 같이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괜히 더 얻는 기분을 그쵸, 그쵸. 왜 이게 심리인 것 같아요. 무조건 싸다가 아니라 심리. 뭔가 여기서 사야 내가 혜택을 보는 기분. 그쵸, 그쵸. 그걸 건드려줘야 되는 것 같아요. 혜택을 보는 기분을. 고객에게.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가격만 해서 얼마를 네. 세이브했다가 아니라 맞아요. 이제 심리를 건드려. 맞아요. 우산을 산 다음에 우산 꽂이 이렇게 붙여놓는 걸 같이 예를 들면 준다던가 그러면 다른 데서 괜히 가격 비교 안 하고 나 그럼 여기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게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되게 크더라고요. 영리한 마케팅이에요. 되게 재밌다. 이 비용 문제 나왔으니까 네. 좀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디지털 마케팅 네. 자체가 뭐 복잡하기도 하고 아주 음.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좀 한정적인 예산 안에서 매체나 어떤 광고 기법을 한 가지만 하는 거.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좀 금액이 좀 분산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하는 거 어떤 쪽이 조금 더 괜찮을까요? 만약에 금액이 너무 초기에 적다 네. 이러시면은 근데 디지털 마케팅은 그 장점인 게 적어도 할 수 있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신문 광고 싣고 싶다 그러면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그쵸, 그쵸. 사실 검색 광고 10,000원 갖고도 할 수는 있으니까. 할 수는 네, 있죠. 할 수는 있으니까. 근데 돈이 너무 뭐 쪼들린다. 그러면 저는 한 개 매체밖에 못 건드릴 것 같고 그쵸. 광고도 실제로 못 할 것 같고 사실은 안에 있는 것부터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객들한테 CRM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네네네. 뭐 문자라던가 카카오 푸시를 한다던가 이런 거부터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금액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살짝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는 이제 여러 매체로 가기 전에 메인 매체 하나를 잡아놓고 메인 매체를 하나 잡아놓고 그 예산의 한 80%는 메인 매체에 쓰고 네. 20%는 한 두 가지 매체에 한번 10%씩 써보는 거예요. 테스트처럼. 실험을 해보는 거죠. 네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더 괜찮은 거를 매달 테스트해서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마케팅 믹스 채널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매출도 늘어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 예산도 늘어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 매체를 실험을 해봤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매체를 믹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 매체를 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못해요. 그쵸. 그래서 한두 개 정도를 메인으로 우선 잡으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해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전환이나 회원가입이 일어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바이럴이 되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매일매일 그게 매일매일 그쵸. 따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맞아요. 매일 그거를 따져야죠. 한 달에 한 번씩 테스트 그 데이터를 보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봐야 한다. 예, 네. 대표님들은 수기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일기도 쓰셔야 되고 예, 하실 게 쓰셔야 많아요. 돼요. 손으로 네. 뭔가 이렇게 남겨놔야 내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요거 관련된 건데 조금 그냥 네네. 가정을 해가지고 네. 규모는 회사가 규모는 있고 네. 온라인 광고를 안 한 상태인데 그 본인들은 이제 광고비에 충분히 뭐 일정 금액 이상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크게 쓸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메인 매치 하나만 하고 하나는 여러 개를 하는 게 나은 건가요? 하나는 우선은 잡아놔야 되는 그쵸. 것 같아요. 예, 하나가 없으면은 너무 여러 매체에 분산해서 금액을 조금씩 쌓아보면은 네. 어떤 게 효과가 좋은지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경우라면 한 50%, 10씩 이렇게 분산을 해놓을 것 같아요. 저 못해도 같으면. 메인 매치 하나는 딱 하나 잡아놓고. 정도는 네. 있어야 내가 좀 거기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찾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좀 분산하는 게 대표님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저도 겪어본 케이스긴 한데 실제로 집행을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이 나와서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맞아,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네. 다 좋은데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거 효율 체크가 진짜 하기가 안 돼요. 어렵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러면 우리 만약에 떠났을 때 네. 대행을 떠나서 스스로 하실 때 네. 그거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위해서도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죠. 대표님 혹시나 저희가 맞아. 네네네. 관계를 이제 그만두게 되더라도 대표님 잘 되셔야 되지 않냐. 그렇죠. 아니 큰일 관계 그만두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네네. 대표님 계속 혹시라도, 잘 되셔야 네네네. 되니까 그쵸.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는 메인 매체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꼭 아셔야 이걸 알아야 대표님 나중에 스스로 하실 수 있다. 메인 매체. 꼭 설득을 해야 돼요. 꼭 써먹어야지. 네, 여기 메인 클립만 매체. 따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좋았어. 메인 매체. 네,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은 하긴 이제 사실 그분들도 광고를 네. 해서 결국 목적은 광고를 통한 뭐 브랜딩은 당연히 있고 그쵸, 이제 그쵸. 매출 매출이죠. 증대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맞아요. 어떻게 분배를 네. 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찾을 되는가. 것이냐. 그게 네. 레시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네, 다 다를 거예요. 집마다 우리 집은 메타를 많이 하고 뉴스레터를 했더니 오히려 잘 돼. 다른 데는 오히려 언니 우리는 광고보다는 이렇게 문자랑 카톡을 하니까 너무 괜찮아. 네네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메인 매체 하나 정도는 그쵸. 좀 중심으로 잡고 나머지 격가지를 뽑으셔라.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네. 요즘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한참 많잖아요. 뭐 많죠, 대표님도 뭐 많죠. SNS 네. 더 잘 아시니까 뭐 옛날에는 그 블로그 네. 인플루언서였다면 요즘에는 또 약간 인스타그램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넘어와가지고 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그냥 우선 유명한 사람 리스트 쫙 뽑아와. 이름값 순으로 이렇게. 네, 네네네. 제 팔로우 많은 순으로 또는 좋아요 많은 순으로 뽑아와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예산이 얼마니까 한 번 광고할 때 얼마니까 그럼 우리 얘 할래.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업종별로 인플루언서를 다 뽑아야 되는 것 같고 네. 네, 우리가 만약에 교육 업종이면 교육 업종에 관련된 뭔가 그런 글이나 스토리를 평소에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평소에 내가 봐둬야 돼요, 문제는. 그쵸. 네, 그거를 갑자기 MCN이나 어떤 업체에 맡겨서 뽑으려고 하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칼라랑 안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냥 PC에 안 맞는 가격으로만 거예요. 쭉 이렇게 네. 해버리면은. 그래서 그 업종에서 유명한 팔로워가 적어도 거기 영향력이 괜찮아요. 인플루언서 말이 영향력이잖아요. 영향력 끼치는 네. 사람. 진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는 것부터 탐색 과정부터 좀 꼼꼼히 하셔야 되는 것 탐색을 같고. 꼼꼼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연락을 할 때 사실 정해진 가격, 자기들은 이만큼 받아야겠다는 가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고가 가능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저희가 내고 했는데 진짜 저희 예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네. 한 뭐 10만 원이라도 진짜 그러면 그래요. 막 이러면서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상황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진짜 제품에 핏이 맞을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가이드 다 드리겠다. 네. 최소한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 저희가 모든 공수를 다 제공해드리겠다.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다. 이러면은 그분들도
그러자고 이제 아.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쵸, 그게 그쵸. 되더라고요. 아. 내고가 가능하다는 점. 그쵸. 네. 아,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그쵸, 많아요. 그쵸. 그냥 내고가 무조건 되더라고요. 쟤네가 부르면 그게 네. 가치야 이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접촉하니까 내고가 다 되더라고요. 아, 내고. 내고를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가진 예산으로 어떻게든 좀 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좀 여유를 남길 수가 있잖아요. 한 그렇죠. 명이라도 더 인플루언서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같고 조금 괜찮은 인플루언서랑 그리고 그 팔로워는 적더라도 댓글 반응이 괜찮은 인플루언서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랑 팔로워가 적어도 좀 댓글 반응 많은 사람을 섞어가지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를 좀 짜셨으면 좋겠고. 아, 집행을 하실 때. 네. 그거 되게 좋은 팁이네요. 이게 되게 그 네. 광고주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유명한 것처럼 사람. 이렇게 네. 리스트 줄 뽑은 세우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단가가 오케이 너 맞는 것 맞아요. 같아 이거 하나 네. 빼놓고 네. 그래 뭐 한 두 명 얘 더 얼굴 괜찮으니까 얘도 들러리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오케이 이게 포트폴리오가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어떡하지? 약간 맞아.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피드가 그만큼 빨리 대체가 되잖아요. 내가 내게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좀 팔로워가 적더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은 저희 거 피드에도 올려주시고 혹시 스토리에도 올려주실 수 있어요? 하면 해주세요. 아. 릴스도 혹시 하면은 그걸 처음에 내고할 때 같이 이렇게 네네네네. 아. 그렇게 몇 번 노출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저희는 좋았고, 그쵸. 네, 그게 좋았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저는 그 영향력을 확인했잖아요. 네. 적어도 이 사람들이 괜찮다라는 걸 확인했으면 한 6개월이나 한 1년치를 계속 같이 하시죠.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 하면은 그분들 광고로 끝나지만 뭔가 계속 같이 관계를 맺다 보면은 진짜 약간 앰베서더 같은 느낌을 줄 수 그쵸,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뭔가 브랜드 수호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표님께서. 네, 저희가 대표님 꿀팁이시네요. 저희가 그렇게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쵸, 저희는 그쵸. 해봤더니 나오는 거라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명하다고 다 좋은 건 절대 아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잘 안 되시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께서 직접 다 경험을 해보시면서 해보니까. 이제 막 그냥 가격대로 하는 것보다는 네. 우리랑 핏이 맞고 그게 진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네. 이제 대화도 좀 되는 그런 분들이랑 좀 장기적으로 하는 네. 게 괜찮더라. 네, 그리고 인플루언서는 꼭 대댓글을 잘 달아주는 사람들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꿀팁. 이거 진짜 꿀팁이야. 이거 대댓글. 대댓글 꼭 많이 보세요. 이거 네. 자른 다음에 나만 알고 있어요. 대댓글. 대댓글을 잘 달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DM도 답변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팔로워들한테도 그렇게 계속 할 거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광고 보고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댓글을 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우리 홈페이지를 안 와요. 그쵸. 댓글을 달거든요. 네. 거기서 답변 잘해주는 사람들이랑 해야 돼요. 야, 진짜 꿀팁. 네. 너무 좋다 이거. 네. 이래서 네. 그로스쿨을 다녀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네. 그러면은 그 인플루언서는 네네. 이제 그 정도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광고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텍스트, 네. 이제 이미지, 뭐 메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네네. 그랬고 이제 영상으로까지 넘어갔는데 혹시 차세대에 어떻게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아니면 지금 이제 저기 벌써 낌새가 보인다 대표님의 촉 약간 그런 데 있을까요? 우선 다양해지긴 할 거예요. 네. 왜냐면 5개 광고도 지금 굉장히 디지털화 돼가지고 네네. 지금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고 있어서 많이 하시고 생각보다. 그쵸? 옛날에 있던 매체라고 지금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파트에도 포커스 미디어라는 업체가 들어가서 아예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들 다 깔아놨듯이. 맞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매체는 파편화되긴 할 건데 어쨌든 이 와중에서 지금 조금 뜨는 업체는 틱톡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왜 그런 걸 보냐면 패션이랑 그 화장품 쪽에서 그 트렌드가 제일 빨리 바뀌고 걔네가 돈 냄새를 제일 잘 맡는 것 같아요. 뜨는 마케팅 채널을 제일 빨리 아는 업체가 패션이랑 뷰티 쪽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 객단가도 그렇게 높지도 않으면서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데라서 그쵸. 소비자들이 어디에 몰려있나를 제일 빨리 캐치하는 업체가 패션이랑 뷰티 쪽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가 틱톡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제가 최근에 틱톡 광고를 옛날에는 틱톡 광고 봐도 영화 광고가 많았고요. 네. 아이폰 광고? 진짜 광고? 약간 좀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광고가 많았는데 요즘은 틴트, 그쵸. 뭐 바지, 네, 가방 이런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옮겨왔다. 많이 옮겨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아직은 그럼 그쪽이 조금은 블루오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한 상태라서 그쵸. 노출당 단가는 낮을 것이다. 노출당 단가는 낮을 것이다. 단가 낮을 네, 것이다. 그리고 메타랑 다르게 네. 틱톡 광고를 보고 나서 거기 쿠폰을 바로 보여준다던가 음. 행동, 액션이 좀 다르더라고요. 메타랑 네, 조금 다르게. 메타랑 네네. 조금 다르게. 메타는 꼭 넘어와야지 뭔가 그쵸. 괜찮은데 그 틱톡 내에서 광고 보고 바로 웹페이지를 그 안에서 만들어서 열 수 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은 바로 쿠폰으로 할인을 바로 보여준다던가 이런 게 가능해서 조금 조금 뒤에 액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앞에 예. 매체들의 단점이나 혹은 여기서 예, 하지 못했던 못했던 거를 거를. 차세대 이제 플랫폼들이나 광고 매체들이 해버리니까 네. 이거 자체는 사실 그 인스타그램도 영상 광고는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릴스나 이렇게 예. 올릴 수. 근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데. 전환 쪽에서 조금 부족한데 네. 틱톡은 그걸 좀 보완한 것 같고 그리고 광고가 아닌 쪽은 SEO가 앞으로 엄청 중요해질 것 같긴 하다. SEO. SEO 그쵸. 쪽. 예. SEO는 언제나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고 계속 예. 중요할 거다. 네. 저 검색 광고를 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아우, 그럼요. 네네네, 맞아요. 사람들은 욕구를 무조건 검색을 해봅니다. 네. 욕망과 욕구는 검색해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네. 영상을 보지만 또 나중에는 어. 다시 또 검색으로 넘어오는. 그쵸. 인지는 영상에서 할 수 있지만 음. 내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검색이라는 행위를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소비자의 그 고객 요정이 다 들어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알게 되는 거는 다양하게 외부에서 노출되는 맞아요. 거에서 알게 되지만 결국 본인이 결국은 살라고 네. 하면 검색의 할 단계로 수밖에 들어가야 없어. 되니까. 네. 결국은 SEO도 중요하다. 네. 되게 참,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네. 어느 정도는 그냥 대충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또 대표님한테 들으면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인데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할 게 너무 많아.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주니어 마케터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이제 자사나 이제 경쟁사 분석을 할 때 음. 주니어 마케터들이 좀 흔히 하는 실수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한 결과를 그대로 갖고 온다던가 네이버 뉴스나 아니면 그냥 블로그에서 심지어 한 거를 그냥 갖고 오는 경우들이 발췌해가지고. 많아요. 네. 제가 너무 놀라거든요. 네. 제가 너무 놀라요. 이게 왜냐면 시장조사, 경쟁사조사, 고객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니까 네. 이 전략을 같이 수립해 볼까라는 지점에서 이제 같이 이런 시장조사, 경쟁사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를 확인되지 않은 출처의 블로그를 갖고 그쵸? 온다던가 제가 거기서 너무 놀라긴 해요. 근데 주니어 마케터 네. 분들이라면 그 광고면 광고협회도 있어요. 거기 네. 나오는 정보들은 굉장히 좀 믿을만 하거든요. 그쵸? 네네. 통계청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쵸. 네, 진짜 네. 많아요. 제가 세금 내는데 유일하게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정부기관이 통계청이거든요. 통계청에 네. 매월 도소매 업계 동향도 올라와서 맞아요. 이커머스 올라와 쪽은 있죠. 굉장히 좀 참고할 만한 것도 많고 이렇게 AMPM에서 해주시는 마케팅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매체 트렌드를 굉장히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매체 트렌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할 때 좀 정확한 정보들로 조사를 신뢰할 해오셔가지고 만한 그런. 그리고 위에는 자기 생각을 한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음.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든가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요약을 해준다던가 그냥 표만 따라락 갖고 오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까지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주니어분들은 그 자기들이 조사할 때 이거는 이런 것 같다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막 구글링 해가지고 그냥 네, 이렇게 복붙이에요. 네, 복붙.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들고 올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좀 믿을만한 아니면 신뢰할 수 네, 있는 출처가 그쵸?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료를 정리할 때 위에 요약된 거, 이 몇 퍼센트에 몇 퍼센트로 상승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나이가 어리다고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고 나이가 많다고 또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은 숙련의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뭐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조선소에 가서 배를 만든다. 그럼 나이가 많을수록 일을 잘하는 게 맞거든요. 숙련공이니까. 네, 숙련된 그 기술이 있어야 네.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디지털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그렇죠. 대체제는 너무 빨리 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화 적응력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숙련보다는 변화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고 이 내 생각을 얼마나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인가가 사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니어 마케터라고 일을 못한다? 뭐 시니어 마케터라고 일을 잘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이러니까 이걸 갖고 논의를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마무리 질문까지 온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이제 같은 공간 안에 사실 마케터가 혼자 일하는 마케터들도 있지만 그쵸. 다양한 마케터들이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쵸, 보통 그쵸. 그렇게 되면 순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편인데 네. 이 마케팅 환경은 네. 어떤 상황일 때 가장 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까요? 마케터들이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 같이 있는 공간 네. 안에서 저는 최근에 봤던 업체 중에서는 가장 잘 돌아갔던 업체는 마케터 한 분이랑 그 디자인을 할 줄 아는 디자이너분 한 분이 같이 있는 분. 마케터랑 디자이너가 같이 네네네. 있는 조직이 가장 잘 돌아갔어요. 음. 전략을 짜고 바로 이제 소재로 나오고 그걸 실험해 보면서 둘이 계속 거의 한 팀처럼 움직여 보면서 이 시장의 상황을 바로바로 체크하는 거죠. 고객의 소리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조직의 구조가 그거였던 것 같고, 만약에 말씀하신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면 마케터가 많이 있는 상황이 훨씬 더 좋기는 하거든요. 사실 여러 의견을 들어볼 수 네.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 마케터가 있는 게 좋은데, 그 마케터들 중에서도 한 명은 데이터를 잘 본다면 한 명은 좀 소재를 잘 만들거나 한 명은 좀 퍼포먼스 쪽 매체 믹스를 잘한다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시너지가 좀 많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다양한 이제 네. 그 특장점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 주력 분야가 있고 아, 조금 더 네. 확장해 가는 측면에서는 여러 얘기를 듣는 게 좋으니까 예, 같이 일하면서 배우게 되는 게 훨씬 많긴 하거든요. 그쵸. 예, 왜냐하면 나의 장점이 있고 저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킬들은 훔쳐와야 되는 것 같아요. 훔쳐와야 돼요. 훔쳐와야죠. 네, 훔쳐와야 중요하죠.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막 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조직에서 멘토, 멘티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저런 점은 담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최소한 덜어낼 거라도. 네, 덜어낼 네네. 걸 하고 맞아요. 이렇게 마케터들이 많은 조직, 좋은 조직에서는 이 사람 이런 거 잘하는구나. 문서 정리 잘하네. 어떻게 하지? 이런 스킬 훔쳐오고. 이 사람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는구나. 아, 나도 다음엔 저렇게 봐야겠다. 이런 것들을 훔쳐오는 거죠. 네. 확실히 그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특장점들이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맞아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고 크면 큰 큰 대로 대로 또 있고. 네, 좋고 나쁜 게 달라가지고 근데 대표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잘 나갔던 데는 최근에 보셨던 데는 네. 마케터랑 디자이너랑 같이 있어서 빠르게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아, 그런 구조가 더 중요하죠.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거 네. 되게 중요한 거고. 네. 디자이너를 한 50명씩 뽑아주세요. 회사에서. 그래서 맞아 마케팅 감각을 기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디자이너 분도. 디자이너도. 네, 왜 소비자들이 어떤 소재를 해야 더 통하는지. 왜냐면 예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그쵸. 걸 알게 되세요. 그쵸. 그래서 너무 훌륭한 마케터로 성장하시더라고요. 그 디자이너 분들도. 그 디자이너는 마케터는 반대로 디자이너로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회사에다 건의해야 돼. 하면 뽑아달라고. 옆에다 앉혀달라고. 옆에 하고 바로바로. 그러면 성과도 바로바로 체크할 수 그쵸, 있으니까. 그쵸. 네. 네. 되게 좋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네. 질문은 이 정도였고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다른 질문들도 많이 네네네. 드렸는데 뭐 대표님께서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대상이 광고주나 마케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케터 분들 일 많으시죠? 그리고 마케터가 되시려는 분들도 마케팅이 겉보기에는 좀 화려해 보이는 직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마케팅, 브랜딩, 홍보 이런 것들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다 보면은 거의 다 엉덩이 싸움으로 하고 전화나 메일을 정말 많이 보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건데 근데 그럴 때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결국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동안의 그 고생이 약간 잊혀져요. 그 성과와 광고주의 보상과 약간 잘했다, 약간 이런 말들로 인해서 좀 고생이 많이 씻겨 나가는 것 같아서 하시려는 분들, 마케팅 하시려는 분들은 여러 매체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업종에 대한 인사이트라던가 이렇게 마케팅 학교를 많이 보시면서 지식을 좀 습득하시면서 마인드셋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광고주 분들은 조금 더 마케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까지 해서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는 이제 콘텐츠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학교의 마케팅 구루였고 오늘 출연하신 분은 그로스쿨의 김나영 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